반야신경과 현대물리학.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인가? 1. 자유의지와 결정론.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은 일정한 물리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물리 법칙에 따르는 일종의 기계장치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세계는 고전역학, 즉 뉴턴역학으로 설명되어집니다. 뉴턴은 우주의 원리를 몇 가지 수학 공식으로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일정한 물리 법칙을 따른다면 모든 것은 태초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빅뱅이 시작된 후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식입니다. 뉴턴 역학에 의하면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천상과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뉴턴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와 같은 뉴턴 물리학적 세계관은 근 200년 동안 우리 사고를 이끌어왔습니다. 19세기 말에 와서는 자연의 기본 법칙들에 대한 탐구는 목표 달성을 코앞에 둔 듯했습니다. 우주를 기술하는 작업에서 남은 부분은 거대한 기계의 세부를 채워나가는 일뿐이라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전적 세계관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위태로워졌습니다. 모든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성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속성들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물리학자들을 당혹시켰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를 설명하는 뉴턴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은 결정론을 따릅니다. 반면에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확률론이 지배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확률은 우리의 삶의 주관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확률론이 지배하지만 불가사의하게 객관적입니다. 양자적 확률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양자역학자들은 뉴턴의 물질관이 양자역학으로 대체된 이후로 결정론적 개념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원자와 분자의 세계에는 불확정성이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선택은 빅뱅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정론에 따르면 우리가 완전히 결정된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법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물리법칙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심지어 우리의 의식적 자아까지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이 있습니다. 결정론자들은 우주와 우주에 속한 모든 사물이 인과 법칙에 완전히 지배받는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원자들이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은 본래 확률적입니다. 오로지 확률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은 대상이 어딘가에 있을 확률이 아니라 당신이 특정 위치에서 대상을 관찰할 확률을 알려줍니다. 대상의 위치가 관찰되기 전에는 대상의 실제 위치 따위는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관찰자가 선택하는 관찰 방식이 물리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양자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특정 위치를 바라보고 원자를 발견하기 전에는 거기에 실제 원자가 없었습니다. 파동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결정론적 관점에서 설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는 전자가 언제 어떤 상태로 궤도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것입니다. 몇몇 물리적 속성의 쌍은 동시에 두 속성을 정확히 알 수 없도록 얽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정확하게 측정할수록 다른 한쪽은 부정확해지는 것입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를 불확정성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거시세계인 고전역학, 즉 뉴턴 물리학으로 기술되는 세계는 결정론이 지배하는 반면에 미시세계를 나타내는 양자 물리학에서는 확률론이 지배합니다. 어느 것이 진실한 모습일까요? 인간의 뇌는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는 좀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정하는 바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신경계의 작용이 있은 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에서 가장 지배적인 생각은 뇌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정신을 움직이는지 밝혀지라는 것. 정신은 우연히 위를 향해 올라가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게 증명되리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자유의지는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없으며 우리의 자유의지는 사후 합리화 과정이며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찰스 다윈은 인간은 자신의 동기를 별로 분석하지 않으며 대부분 본능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환상이라고 기술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신경생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유전적 요인들과 발달 초기 단계에서의 주변 환경이 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의 일생 동안 뇌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짓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삶을 시작할 때 많은 능력과 재능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중독에 빠지기 쉬운 성향과 다소간의 공격성, 우리의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 그리고 주의력 결핍 및 행동 과잉,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 있는 성향 같은 다수의 한계점도 부여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이미 출생 시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는 우리 성 정체성이나 성격, 종교적인 입장, 모호 등을 바꾸는 것을 결정할 자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벼랑간 어떤 특정한 재능을 소유하거나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선택에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일을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달리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간의 자유마저도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무와 금지 등에 의해 더욱 축소됩니다. 생물학적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화의 방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진화란 필요한 것은 생겨나게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라는 자연 선택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무심하고 무욕하기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에드워드 로렌츠의 카오스의 이론은 초기 조건에 의한 민감한 의존성이라고 하여 나비 효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비 효과란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 날개짓이 다음날 뉴욕에서 큰 폭풍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작고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오스라는 표현은 시스템이 임의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시스템의 변수가 너무 많고 초기값을 측정하기도 너무 복잡하며 설사 측정이 가능하다 해도 이론적으로 그 값이 정확할 수 없어 미세한 오차만으로도 예측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는 점에서 시스템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정론자들에게는 이는 날씨가 수많은 변수를 포함한 거대한 시스템이긴 해도 여전히 나비의 날개짓이 영향을 끼칠 만큼 극단적인 방식으로 결정론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인류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면 이것은 결정론을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인과 연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에는 자유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의 가합에 의해서 생겨났다면 그것은 본래 성품이 없으니 공하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법은 가이고 공임을 깨닫는 것,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법을 공한 것이라 하고 가명이라고 하고 중도의 이치라고 합니다. 인과 연에서 생겨나지 않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법은 공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던 결정된 세계에서 살던 모든 것은 공함을 깨닫는 것이 중도의 이치입니다. 장자에서 소요율한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그 무엇인가에도 얽매임 없이 절대 자유로움 속에서 논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은 본래 절대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곧 해탈이요 열반입니다. 2. 자아란 존재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의 통합된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 의식,
마음 상태는 거의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뇌의 수많은 부위에서 발현된 환상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것도 물리법칙을 따르는 기계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단 하나의 자아가 있다는 환상을 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뇌와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 뇌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병렬 구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뇌는 결정을 내리는 수없이 많은 부위들과 다양한 조직망들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광활한 바다와 같습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은 거기에서 발현된 창조적 산물입니다. 우리 뇌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는 주재자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대부분의 정보는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나 정보와 같은 잠재의식들은 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학급회의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자아라는 것도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현된 가상의 세계입니다. 나라는 생각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며 우리 의식이나 감정, 마음 상태도 뇌 속의 여러 부위에서 발현된 가상의 세계입니다. 순간순간 나라는 생각도 환영이며 감정이나 의식, 마음 상태도 뇌 속의 잠재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창조적 발현인 것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두뇌의 통제실에 앉아 모든 장면을 스캔하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환영에 불과하다. 인간의 의식은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건이 소용돌이이며 이 사건들은 CEO의 관심을 끌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나의 사건이 자신의 존재를 가장 큰 소리로 소리치면 두뇌는 거기에 합리적인 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하나의 자아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아라는 환상을 만들고 우리 모든 행위도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 마음 상태도 우리의 뇌에서 만들어진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자아라는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자아라는 존재감은 진화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뇌에서 만들어진 창조적 발현입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은 우리 인간이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뇌에서 발현된 하나의 창조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아상, 즉 자아라는 존재감을 가지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자아란 나와 남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고 나와 남을 가르고 달리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번뇌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인 아상을 가지고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온갖 고통도 생겨나고 번뇌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란 본래 없는 것이니 무아법을 깨달은 자는 나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고통도 번뇌도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무아법이란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 그 무엇에 집착하려 하여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으며 세상의 모든 것도 본래 모습이 없는 것이니 그것이 생겨나게 하는 법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아라는 존재감을 지니게 되어 다른 동물보다 월등한 지위에 서게 되었으며 또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길을 걷던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유인원들은 과거에는 같은 조상을 두고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우리 인간들이 이룩해 놓은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진 목적 의식을 가진 자아라는 존재감은 오늘날 인간이 이룩해 놓은 과학과 지식, 종교, 철학, 정치와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룩해 놓은 자아라는 존재감은 결국 정체가 없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을 짓지 못하고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떠도는 한 조각의 배와 같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떻게 판단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정하며 또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진화 과정을 통하여 자연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성질인 자아라는 존재감을 창조해내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은 진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 뇌가 만들어낸 창조적 발현이며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아라는 것도 환상인데 그 환상이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자아라는 존재감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것은 뇌 속에 흐르는 전기 신호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정신활동을 지배하는 모든 것은 우리 뇌 속에서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인 뉴런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전기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룩해 놓은 자아라는 존재감은 정체가 없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것도 환상인데 그 환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처럼 자아란 환상인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용수의 중론에서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나의 것이 존재하겠는가? 나와 나의 것이 없어지므로 무아의 지혜를 얻었다고 말한다. 무아의 지혜를 얻은 자는 곧 진실을 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무아의 지혜를 얻은 자, 그런 자는 희유하다고 하였습니다.